운동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되는 이유, 단순한 식단 문제가 아니라 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수면이 근성장에 미치는 과학적인 이유,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운동, 식사, 휴식, 이 세 박자가 잘 맞아야 근성장에 유리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적절한 휴식이란 단순히 잘 쉬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면도 포함됩니다. 운동은 근육을 자극시켜서 성장 준비 상태를 만들고, 수면은 이 상태를 실제 근성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근성장할 준비를 열심히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제한한 사람들은 정상 수면 그룹보다 60% 더 많은 근육을 잃었고 지방은 55%나 덜 빠졌다고 합니다. 즉 수면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통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손상이 아니라 근육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근육을 더 강하고 두껍게 재구성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단백질 합성인데요. 단백질 합성은 수면 중 최대로 활성화되며 낮 동안 파괴된 근섬유가 재건됩니다. 만약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은 중단되고 회복은 늦어지고 성장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과 수면 시간 부족은 결국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잠과 근성장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회복이 좀 느리다는 것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코티졸 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힘들게 만든 근육이 오히려 손실될 수 있습니다. 나는 6시간만 자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이전보다 정신도 훨씬 맑고 또렷하며 컨디션도 훨씬 좋은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피로회복이 느려집니다. 피로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날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뜨릴 것이고 결국 훈련 강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아침 일찍 운동하기 위해서 잠을 줄였던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평소보다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집중하기도 힘들며 식은땀도 많이 났었는데요. 심지어 운동 중에 하품도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잠을 늘리니까 오히려 회복도 잘 되고 이런 문제는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과 인대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운동선수는 부상 위험이 무려 1.7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즉 잠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잠을 잘 자는 것은 몹시 중요하겠는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언제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가 체온, 호르몬, 에너지 수준과 가장 잘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주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 운동으로 시간을 바꾸게 된다면 대부분 공감하실 만한 내용은 바로 몸이 굳어서 운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른 아침보단 점심 혹은 저녁 때 운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조깅 정도를 하는데요. 결국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잠자기 직전 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질 텐데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 정도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을 거예요. 두 번째로 수면 환경 설정인데요. 조명은 어둡고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같은 것은 가급적 멀리 두는 것이 좋은데요. 빛과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시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편한 침대에서 쇼츠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안대입니다. 처음 안대를 사용하는 분들은 다소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도 안대를 착용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답답하고 틀어져서 중간에 자주 벗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습관을 들이니까 오히려 안대를 착용해서 시야를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신호가 되어서 훨씬 잠들기 좋아졌고 아침에 훨씬 개운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어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창밖으로 들리는 자동차, 오토바이 소리, 각종 소음 등을 차단시켜 훨씬 수면에 잘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어플러그도 사용해봤지만 저는 수면용으로 나온 보라색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황색 이어플러그보다 조금 더 밀도가 높아서인지 잠자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이어플러그를 사용하면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는 거부감이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카페인 섭취인데요. 시원한 헬스장에서 아를 마시며 운동하는 즐거움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마시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시간과
질과 양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350ml 정도로 봤을 때 카페인이 대략 160에서 200mg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 하루 2잔의 커피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카페인 반감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커피를 마시면 오후 4시에도 카페인이 절반 정도 몸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를 섭취한다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정도까지 커피를 마시고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드링크 부스터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한 수면 스케줄은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리듬을 안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팁이 있다면 잠자기 전에 너무 긴장하거나 고민을 한다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또 숙면에 들기 어려운데요. 이럴 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호흡법으로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밤에 루즈한 음악을 들으며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루틴인데요. 확실히 긴장 완화도 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수면에 들기 굉장히 쉽다고 느끼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수면 루틴이 있거나 수면 루틴을 찾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운동, 영양, 휴식 이 세 가지가 고루 갖춰져야 운동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영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정작 수면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부턴 수면도 운동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게 된다면 근성장은 물론 운동 효과도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